네,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이준석 대표 징계 결정이 내려졌고요. 국민의힘은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정비를 했습니다. 이후 국민의힘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가 궁금한데요. 이분 연결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나경원 전 원내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나와 계시죠? 네, 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최근에 사회복지학 명예박사학위를 받으셨더라고요. 일단 아유, 네, 부끄럽습니다. 네, 축하드리고 네, 이 네. 이야기와 함께 지금 따라붙고 있는 뉴스가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될지도 모른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던데 그래서 그냥 아유, 이렇게 여쭤볼게요. 혹시 인사검증 동의서 사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? 그 인사검증 동의서는요, 음. 정권 초기에 많은 분들한테 사인을 받습니다. 아, 그래서 혹시 그러면 뭐 그런 거는 그게 이제 뭐 지금의 인사 관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. 아무튼 물론 그러면 이제 새로운 대표님도 사인을 분들도 하시긴 하셨네. 뭐 그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. 예, 그 예. 뭐 이와 관련돼서 음, 전혀 교감이 없습니다. 그래서 교감이라 하면 뭐 전혀 저는 연락받은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예. 없고요. 그래서 아무튼 사인은 하셨죠? 그거는 정권 초기에 다 하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, 네. 그래요. 네. 알겠습니다. 궁금해서 좀 여쭤봤고요. 네. 자, 직무대행 체제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걸 두고 국민의힘다운 결정이다. 칭찬하고 싶다.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. 왜 이렇게 평가를 하셨던 겁니까?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들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결국 당헌 단계에 따르자는 거죠. 그래서 당헌 음, 단계에 따르면 당연히 이것은 대표의 사고로 볼 수 있고요. 음, 당대표가 사고일 경우에는 음, 한마디로 원내대표가 대행하게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죠. 조기 전당대회 이야기가 일흥 나오기도 하고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어떤 논거도 음,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이 음, 징계 자체가 6개월이기 때문에 네. 징계의 의미는 6개월 이후에는 다시 당원권이 회복이 되고 이준석 대표가 다시 당대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그렇죠. 그래서 이걸 그냥 대행 체제로 일단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음, 보고 있습니다. 네, 대표님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6개월 뒤에 돌아올 수 있다. 당헌 당규상에 따르면 이런 말씀을 네, 주셨는데 그건 예. 당헌 당규상 그렇고 현실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? 어떻게 전망하세요? 글쎄, 그건 뭐 이 대표 본인의 판단이 어떠냐일 음, 수도 있고요. 또 네.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렇죠. 또 뭐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을 수 있겠죠. 근데 음, 이제 음, 지금 뭐 본인이 이 정도의 당대표가 윤리 징계를 받은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이니 음, 나는 물러나겠다. 음, 본인이 그런 사퇴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데 음, 당에서 뭐 조기 전당대회를 하냐 마냐 하면 또 음.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.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큰 변수는 예. 수사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. 아무래도 그것도 관련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죠. 그거는 그러게요. 당연히. 예, 예. 그래서 뭐 그거는 수사의 결과에서 어떤 팩트가 수사를 음, 통해서 나온다면 이런 음,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또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면 이준석 대표로는 더 탄탄해질 예, 거고요. 그렇죠, 그렇죠. 반대로 어떤 수사 결과에서 이준석 대표의 발언과 음, 종래의 발언과 다른 사안이 밝혀진다면 음, 또 다른 뭐 비난 가중성이 높아질 수 있고 그렇겠죠. 예, 그러게요. 예, 자, 예. 권성동 직무대행체는 이제 앞으로 6개월 동안 이제 쭉 그러니까 이어지게 될 텐데 어디에 좀 방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, 대표님은? 뭐 아무래도 지금 여권 지지율이 음, 좋지 않지 않습니까? 네, 그래서 어떻게 이 여권 지지율을 여당도 그렇고 대통령 지지율도 높지 않아요. 그래서 음, 결국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모으고 우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희망을 회복할 수 있냐 이게 가장 핵심인 것 예, 같아요. 그래서 예, 당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가교를 하는 자리거든요. 음, 민심과 대통령실과의 그 가교. 음,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래도 대통령과 정부는 일단 뭐 해야 되는 국정 과제가 너무 많거든요, 지금. 예, 그리고 사실은 그 국정 과제의 방향은 매우 저는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. 음, 그런데 이것이 민심과 동떨어지는 것이 왜 그러느냐. 그 음, 가교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 게
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당의 어떤 국정 뒷받침이라는 건 의정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기본인데 지금 네. 그 원구성이 꽉 막혀 있잖아요. 네, 예. 전직 안타깝죠. 원내대표로서 좀 조언을 좀 주신다면. 저는 야당 원내대표로 해서 조금은 경우가 다르겠지만. 아, 그렇긴 하네. 네. 예, 예. 예, 그러나 이제 오랜 의정 경험을 보면, 예. 사실은 이제 여당이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서 좀 양보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죠. 그런데 그 양보도 원칙은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런데 지금 야당이 그 검수완박법을 무리해서 이렇게 강행 통과시키고 나서 그거와 어떻게 보면 그거의 후속이라고 할 수는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서 예. 주장을 굽히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예, 예. 사실 이제 야당이 계속해서 이 검수완박, 사개특위, 이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려는 노력을 굉장히 해요. 그게 이제 계속 그동안 뭐 문재인 정권 때도 그 패스트트랙으로 예. 기억하시는 것도 결국 공수처법 설치 아니었습니까? 근데 이것은 사실은 근간을 흔드는 것이 국민들에게 오히려 지금 피해가 되고 헌법상의 국민들이 보장될 사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에 예.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할 건 양보하되 예. 원칙을 반하면서까지 양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. 예. 아마 권 원내대표도 그런 뭐 입장을 견지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지금 뭐 경제 민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조금 국회에서 좀 지혜를 발휘해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습니다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양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제 행안위원장이나 과방위원장 자리를 놓고 지금 양당이 또 맞서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? 뭐 제가 그 디테일한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은 좀 지키고 조금은 유연할 부분은 유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조금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권성동 직무대행이 되면서 이제 그 안철수 의원이 그러니까 추천했던 그러니까 최고위원 2명 있지 않습니까? 이준석 대표가 임명을 거부했던 이 두 사람을 임명할 거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왔고 관련 따라붙는 해석이 이준석 지우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던데 어떻게 평가하세요? 뭐 그걸 지우기 아니라고 할 필요 있을까요? 네. 사실은 뭐 그거는 예전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이미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한 명이 추가되기 때문에 최고위원 한 명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원 당규를 고쳐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뭐 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. 뭐 그 방법을 어떤 방법을 택할지 모르지만 잘 조율해서 뭐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방법 또 뭐 당대표의 지명 최고위원을 철회하고 그 최고위원 지명권을 안철수 대표에게 주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그것도 역시 저는 법대로라고 봅니다. 그래. 합의한 것이고 당원 단계에 따라서 합의 정신을 지키는 게 맞다. 그래서 그걸 뭐 이준석 대표 지우기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고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현명하게 해결을 해줬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보는 거군요. 뭐 그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마무리 삼아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. 이준석 대표 체제 1년을 어떻게 평가하세요, 대표님은? 뭐 긍정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았고요. 또 그러나 또 안타까운 측면도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안타까운 점이라면 어떤 걸까요? 뭐 결과적으로 좀 이런 모양이 된 것도 안타깝고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당의 갈등이 좀 더 많이 노정된 것 같은 그런 것은 좀 안타까웠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나 뭐 새로운 청년 정치를 시도하겠다든지 이런 부분 또 우리 당에 많은 새로운 청년 인재가 유입된 부분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부분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아까 이제 그 말씀 도중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를 언급을 해주셨는데요. 지금 요인을 뭐 하나로 딱 정리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아무튼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? 참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국정 지지도를 다시 반등하느냐가 제일 정말 고민의 지점인 것 같습니다. 사실은
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국정 철학이나 방향이 정말 맞다고 생각한 건 제가 뭐 다보스 포럼 같은 데 가서도 참석을 해보면 와 이렇게 세계가 뭐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제 안보가 강조되는 이 시기에 우리의 외교 안보 기조가 바뀌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아주 걱정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은 국운이 있는 나라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그런 외교 안보 기조나 지금 뭐 기업들이 알아서 좀 일자리 만들게 하겠다. 이런 어떤 전체적인 경제 기조라든지 이런 부분이요. 지금 사실은 경제 위기라든지 안보 위기에서 너무나 뭐 바른 스탠스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것이 국민들께 진심이 잘 전달 안 되고 그다음에 국정과제 수행이 좀 힘있게 안 되는 이유는 역시 뭐 굉장히 활발하게 도어 스태핑이나 소통을 하시지만 그 진심이 전달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고 예. 또 하나는 또 야당의 협조 문제도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국정을 힘있게 일하려면 우리가 저 장관 가지고만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많은 기관과 이런 기관도 같이 같은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 알박기가 좀 심하게 심하더라고요. 제가 요새 들어보니까. 네. 뭐 자리 알박기 있죠. 또 아이고 검수완박법까지 그렇게 입법으로 알박기 해놨죠. 뭐 지난 정권 때 이미 제도로 알박기 해놨죠. 그러니까 아마 답답할 것 같습니다. 혹시 그래서, 김건희 여사 요인도 좀 작동하고 있다고 보세요? 뭐 자꾸 이제 그것도 요인으로 또 지적이 되죠. 김건희 여사 문제를. 근데 김건희 여사는 최근에 그 김건희 여사 팬클럽이 아주 정말 좀 저는 눈에 거스리더라고요. 어떤 점에서요? 그러니까 너무 정치적 발언을 막 해서 이게 김건희 여사의 발언으로 오인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다행히 어제 김건희 여사께서 이 팬클럽의 발언은 본인과 관련이 없고 네네. 이미 사진 논란 이후에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밝히셨더라고요.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빨리 선을 그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거 좀 평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준석 대표 징계가 있고 난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직무대행과 따로 만났고 그 다음에 또 이철규 윤한홍 의원까지 합쳐서 만찬을 했다고 하는데 이 만남은 어떻게 평가하세요? 있을 수 있는 만남이라고 평가하세요? 뭐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당과의 조율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뭐 대통령이 예전에 원내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나주고 뭐 당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나주고 이런 게 문제된 게 왕왕 있었죠. 과거 얘기죠. 그래서 또 활발하게 소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게 또 언론에 또 나오는 건 또 적절하지 않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거 어디서 올라나왔을 거예요, 그러면 진짜? 그러니까 이제 저는 대통령께서 또 자문도 구하셔야 되잖아요. 결국 여의도 정치가 중요하니까 이제 편하게 그동안 같이 일했던 소위 이제 윤핵관이라는 너무 부정적인 단어로 씌워져 있긴 하지만 그분들과 소통할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뭐 소통 안 하시는 것보다는 하시는 게 나은데 이런 게 언론에 보도는 안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.